안녕하세요. 전대환입니다. 전대환의 항암일기 혈액암 투병기 20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이 2022년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뇌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서 유쾌하지 않았던 기억들은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한 1년쯤 전부터 제 입맛이 변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고기가 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육류든 생선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안 먹은 것은 아니고요. 아주 가끔씩 먹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누구에게서 들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책을 읽고 깨달은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속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올해 2022년 8월에 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암에 관해서 그리고 음식에 관해서 영양에 관해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쓴 책을 꽤 여러 권 읽었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기력이 없어서 에너지가 딸려서 거의 읽지 못했고요. 항암 치료를 시작한 뒤에 최근 들어서 거의 다 읽은 것들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 편인데요. 그렇지만 책을 읽고 납득하면 실천은 곧잘 하는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완전 채식주의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채식주의자도 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육류만 안 먹고 생선류는 먹는 분들도 있고 육류뿐만 아니라 생선류도 안 먹지만 달걀과 우유는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달걀, 유제품, 생선, 육류 이 모두를 입에 대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인 셈입니다. 곡물과 과일과 채소만 먹는 거죠. 이걸 완전 식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먹은 게 약 한 2주쯤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음식도 있는데요. 흰 쌀밥, 흰 설탕, 흰 밀가루 등등 이런 것들인데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가장 큰 유혹이 뭐냐 하면 빵집 앞을 지날 때 빵 굽는 냄새예요. 한 번만 눈 딱 감고 들어가서 사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보들보들하고 달콤하고. 어쨌든 그렇지만 그런 유혹은 그냥 지나치고 제가 요즘 주로 먹는 음식은 현미, 잡곡, 감자, 고구마, 각종 채소 그리고 달지 않은 과일들입니다. 빵 먹고 싶다는 유혹만 빼면 이런 식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먹는다고 치고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요즘 육류나 해산물 안 들어가는 음식 거의 없잖아요. 거기다가 우유하고 달걀까지 안 넣은 음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찾아보니까 우리 동네에 몇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들깨 순두부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메밀 칼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녹두죽 파는 곳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음식이라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웬만한 곳에는 다 있을 것 같아요. 참 이 정도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콜린 캠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영양학자인데요. 이분이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도에서 과학자들이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눠서 연구를 했습니다. 한 집단에는 암을 일으키는 아플라톡신을 투여한 다음에 단백질을 20% 함유한 먹이를 주었습니다. 20% 그러면 서구인들이 섭취하는 단백질 양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요.
또 다른 집단에는 같은 양의 아플라톡신을 투여하고 단백질을 5%만 함유한 먹이를 주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백질을 20% 함유한 먹이를 먹은 쥐는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모두 간암에 걸렸어요. 그렇지만 단백질을 5%만 섭취한 쥐는 단 한 마리도 간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곧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채식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또 있는데요. 콜드웰 에셀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의사예요. 이분이 쓴 책이 지방이 범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방이 범인 이런 제목인데요. 그 가운데서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과잉의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뼛속에 칼슘을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골다공증의 가장 위험한 인자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건데, 초과된 단백질에 의해 혈액으로 용해된 칼슘이 배출되다가 신장에서 다 걸러지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신장결석이라는 사실도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다. 우유에는 모유에 비해서 단백질 성분인 카세인 함량이 무려 7배 가까이 된다. 이 초과 단백질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눈을 감고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육식과 유제품을 많이 먹는 나라는 핀란드, 캐나다, 미국, 스웨덴 등인데, 이 국가들이 골다공증 발생 1, 2, 3위를 서로 경쟁하듯 차지하면서 메달의 색깔을 바꾸고 있다는 것도 이미 상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심장병이나 치매 또는 암 등등 우리 몸의 몹쓸병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지방이다. 그런 얘기죠. 이 책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그게 부족하면 영양이 결핍되지 않을까, 힘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콧불 쏘보세요. 풀만 먹는데도 기운이 얼마나 셉니까? 코끼리는 또 어떻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완전한 채식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게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완전한 채식, 곧 온전한 식물식을 선택했습니다. 글쎄요, 그 결과가 어떨지 그건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에 무슨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또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